다음 모듈 헬로 파이썬입니다. 1주차 두 번째 강의의 두 번째 모듈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저도 켜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CMD 하면 커맨드 창을 킬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주피터 노트북 그러면 크롬에서 창이 하나 열렸어요. 창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아이고. 이제 밑으로 내릴게요. 자, 그럼 이게 지금 주피터 창이 크롬으로 열린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싶은 폴더로 가서 뭐 하나 파일을 열어보면 되겠죠? 저는 뭐 어디로 갈까요? 다큐먼트로 가서 네, 클래스 그냥 이건 제 컴퓨터니까 네, 제 프라이버시를 노출하고 있네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아무거나 열어봅시다. 파이썬 3 파일을 하나 열게요. 파이썬 3 파일을 하나 엽니다. 네, 그럼 자 이렇게 열렸네요. 자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죠? 지금까지는 그냥 클릭만 몇 번 한 거니까.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주피터 노트북 파일의 이름을 정할 수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면 그죠? 저는 뭐 할까요? 뭐 practice 1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코드를 칠 수 있는 창입니다. 코드를 칠 수 있는 창이에요. 근데 코드를 치기 전에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이 코드 말고도 막 이 파일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기능이 이제 마크다운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현재는 코드라고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코드 말고 마크다운이라고 해놓으면요. 좀 글처럼 표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마크다운이라 하니까 약간 바뀌었어요. 뭐가 좀 바뀌었는데 여기다가 짠 하고 샵을 친 다음에 헬로 파이썬 이런 식으로 쳤단 말이에요. 되게 크게 되죠. 그리고 이 창을 실행하는 커맨드가 뭐냐면 자, 컨트롤 엔터를 쳐볼까요? 컨트롤 엔터. 짠. 네, 그럼 뭔가 제목 다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됐네요. 말다운이라는 기능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키보드 숏컷으로도 갈 수 있어요, 당연히. 여기 헬프에 보시면 키보드 숏컷이라는 걸 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파워 유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네, 보기도 싫겠지만 네, 조금씩 외우게 되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마크다운이라고 제가 클릭을 해서 여기로 왔잖아요. 근데 안 오고 다시 코드로 돌아가고 싶다. 그럼 코드를 클릭하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ESC를 딱 누르면 이 창을 숏컷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이때 제가 짠, 네, M을 눌렀어요. M이라는 숏컷을 눌렀더니 마크다운으로 제가 클릭하지 않아도 알아서 바뀌었네요. 그죠? 그리고 다시 코드로 돌아가려면 뭐 Y를 누르면 또 코드로 돌아가는 숏컷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아놓으시면 그냥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좀 사족이 길었죠. 그렇죠. 사족이 길었어요. 잠깐만요. 그럼 이제 진짜 프로그램을 해봅시다. 우리의 첫 번째 프로그램. 뭘 해보시냐면 자, 이걸 한번 클릭해 볼까요? 3 플러스 4를 쳤어요. 그 다음에 뭘 치죠? 이걸 실행하려면 뭘 하라 그랬죠? 컨트롤 엔터. 짠. 네, 7을 보시는데 성공했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7이 떴습니까? 아, 네,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의 첫 번째 프로그램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네.
첫 번째 코드를 실행한 거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컨트롤 엔터를 침과 동시에 여러분이 3 플러스 4라고 친 이 코드를 인지해서 운영체제랑 소통해서 결과물을 여러분의 모니터에다가 표시해 줬습니다.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컨트롤 엔터만 치면은 그냥 여기에 있는 창이 실행되기만 하는데 이렇게 실행했으면 그 다음 창도 띄우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을 경우에는요. 컨트롤 엔터 말고 쉬프트 엔터를 쳐보실래요? 쉬프트 엔터. 짠. 네. 그러면은 실행이 됨과 동시에 아래창이 하나가 더 생겼네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나 쉬프트 엔터를 치면서 계속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실행할 거 실행하고 코드 짤 거 짜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질문이 없으시죠? 네, 질문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프로그램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쳤던 게 누가 봐도 사람이 봐도 이해하기 너무 쉬운 원시적인 표현들이라고 부릅니다. Primitive Expressions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있죠. 수학 기호들인데 뭐 오퍼레이터들이라고 하면 수학 기호들, 뭐 플러스 하면 더하라는 얘기, 마이너스, 뭐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뭘까요? 이게 무슨 기호일까요? 혹시 예측이 되시나요? 채팅창에 게스해 보실 분? 오, 네, 훌륭합니다. 모듈러라는 고급 용어도 아시네요. 네. 나머지 연산을 하는 연산자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래시가 2개가 있네요. 이건 또 뭘까요? 슬래시가 2개가 있네요. 이거는 나눈 몫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눈 몫. 그러니까 정수로 나눴을 때 몫을 딱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3 나누기 2 할 때 슬래시 하나만 치면 1.5가 나올 텐데 슬래시를 2개를 치면 1이 나올 거예요. 정수로 나눈 몫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2개, 스타 2개를 붙이는 건 또 뭐냐면 승이에요. 몇 승, 제곱을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말로 이해할 필요가 없고 사실 다 그냥 냅다 쳐버리면 되겠죠. 여기다가 궁금하다 그러면 뭐 2에 8승 한 256 해주죠. 이렇게 프리미티브 익스프레션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100을 뭐 78로 나눈 나머지 22 그죠? 자, 뭐 73을 20으로 나눈 목 3. 네, 다 맞죠? 예상 가능한 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초적인 수학 연산은 이제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유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어만 좀 알아주시면 이제 이런 기호들을 오퍼레이터라고 하고 오퍼랜스들은 이 기호들, 오퍼레이터가 취하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양옆에 값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연산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오퍼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익스프레션들 지금 이거 자체가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3 플러스 4라는 게 익스프레션인데 꼭 오퍼레이터가 없어도 돼요. 그래도 익스프레션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숫자를 그냥 치고 실행을 했어요. 그럼 뭐 딱히 오퍼레이터는 없는데 그냥 이 값 자체만 받아들여서 값을 그대로 띄웠죠. 그래서 이것도 익스프레션이 되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valuation이라는 단어는 이제 저희가 컨트롤 엔터나 쉬프트 엔터를 칠 때 일어나는 일인데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 코드를 받아서 익스프레션들을 받아서 그 익스프레션들을 이밸류에이션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파악한 다음에 실제 실행을 하는 과정, 이걸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과물도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익스프레션, 이밸류에이션. 익스프레션 안에는 오퍼레이터와 오퍼랜스가 있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옛날 수학 배울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곱셈이랑 나눗셈이랑 뭐 덧셈이랑 뺄셈이 동시에 있으면 뭐가 먼저 수행되나요? 이런 거 초등학교 수학할 때 배웠죠. 네, 프로그램도 비슷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섞여 있을 때 뭘 먼저 하느냐, 이것도 다 주피터 노트북에 쳐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죠. 몇 승, 제곱이 제일 먼저 수행되고, 그다음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가 뺄셈 연산 말고 앞에 숫자 앞에 붙는 그 음수로 만드는 기호로 쓰일 때 이게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이 이제 곱셈, 나눗셈, 그 다음이 이제 덧셈, 뺄셈이 실행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쳐보시면서 직접 체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진짜 쳐볼까요? 자, 마이너스 2의 4승. 짠, 마이너스 16이네요. 자, 왜 그럴까요? 마이너스는 니게이션이고 제곱이 있는데 제곱이 프리시던스가 더 먼저 있으니까 2의 4승으로 16이 먼저 나오고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16이 됐겠네요. 그죠? 그런데 마이너스를 붙였는데 여기에 이렇게 됐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 괄호를 치나 마나 제곱이 선행하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물이 나왔고, 근데 이번에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붙이고 괄호를 마이너스 2에다 묶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가 먼저 실행이 되고 마이너스 2를 4제곱했기 때문에 16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계속 그냥 이것저것 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프리시던스를 알면 물론 좋지만 실제 세계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에러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순서를 기억하지 말고요. 그냥 괄호로 묶으세요. 네, 괄호로 묶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우린 에러를 없애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순서 안다고 누구한테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도록 괄호로 하나하나씩 쳐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타입은 어떤 밸류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밸류가 이런 식으로 1, 4, 8, 10 이런 정수라고 하면 이거는 인티저 타입이라고 불러요. 정수 타입. 그리고 소수들 2.5, 19.1, 7.1 이런 것들은 자, 소수 타입, floa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int, float 이런 타입들이 따로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가 오퍼레이터를 돌리고 싶을 때 오퍼랜스들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오퍼랜스들이 어떠한 타입이냐에 따라서 오퍼레이터가 실행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라는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그 양옆에 들어가 있는 오퍼랜스들이 타입이 뭐죠? 플로우트네요. 소수니까. 이러한 플로우트들을 오퍼랜스로 받으면 결과값도 플로우트로 내놓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라는 오퍼레이터가 동작해요. 그리고 정수들끼리 연산하면 당연히 정수가 결과물로 나올 텐데, 근데 이런 게 약간 다른 점인데 양옆에 하나는 int가 들어가고 하나는 float가 들어갔다. 그러면 파이썬이 어떻게 하냐면 이 정수를 float로 바꿔준 다음에 float와 float의 연산으로 수행해서 75.0이라는 결과물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은 value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타입이라는 용어는 좀 더 공식적으로 정의하자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타입은 어떠한 특정한 특성을 가진 밸류들의 집합, 예를 들면 정수 값들의 집합, 그 다음에 그 값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연산을 할 수 있는지, 그 값들에 대해서 서포트하는 연산자들의 종류, 그 두 개의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 타입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 값들과 뭐 연산자들이 있다면, 만약 우리가 나중에 문자를 가지고도 뭔가 하게 될 건데 그 문자에 대해서는 똑같은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이라도 동작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겠죠. 숫자를 계산하는 거랑은. 그래서 타입이 달라지면 똑같은 오퍼레이터라도 실제 동작하는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스트링 그 문자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다음 시간에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int라는 타입은 정수값과 그 다음에 이런 수학 연산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플로트도 네, 실수. 근데 실수 전체는 절대 다룰 수 없죠. 왜냐하면 실수가 무한하니까. 그렇죠? 정수도 당연히 무한하니까 다 다룰 수 없고. 그리고 이 실수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수학적인 연산자들로 이루어진 타입입니다. 그리고 플로트를 나타낼 때 약간 주의할 점은 네, 소수점 뒷자리가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표현하면 많이 표현할수록 정확하게 표현하니까 정확도는 좋은데 실제 연산을 할 때 이제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표현할 것이냐를 이제 결정한 데 있어서. 그래서 무한대로 어쨌든 보여주진 않고 중간에 끊는다. 그래야 좀 이피션트하게 동작할 수 있다. 밸류를 저장할 때 메모리도 조금 들고 칼큘레이션 할 때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나이트 프리시전을 가집니다. 실생활에서는. 자, 지금까지는 프리미티브 익스프레션을 다뤘는데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익스프레션을 얘기하겠습니다. 콜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콜 익스프레션. 뭘 부르는 거죠? 뭘 부르냐면 함수라는 걸 부를 수 있습니다. 함수라는 거.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말고 파이썬이 되게 많은 유용한 함수들을 이미 구현해서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함수의 구현은 몰라도 되는데 함수의 이름, 그 다음에 그 이름 안에 들어가는 그 파라미터 종류들만 알면 그 인터페이스잖아요. 그것만 알면 편안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all expression이라고 하면 이제 펑션을 실행하는 expression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시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max 함수라는 걸 파이썬에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쳐볼게요. max 2,3 하고 클릭을 하면 네, 2,3 중에 더 큰 게 3이니까 실행이 됐죠.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오퍼레이터가 max라는 함수가 될 거고 오퍼랜스는 그 안에 들어가는 2와 3이라는 값이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자면 이렇게 함수 안에 함수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함수가 오퍼레이터인데 그 오퍼레이터가 취하는 오퍼랜스 자체가 함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쓸 수가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각각 이밸류에이션이 돼야겠죠. 그래서 얘가 이밸류에이션이 된 결과 값이 오퍼랜스가 되는 거고 얘가 이밸류에이션 된 결과 값이 또 두 번째 오퍼랜스가 돼서 이 두 오퍼랜스를 가지고 max라는 오퍼레이터가 동작한 결과가 이밸류에이션 돼서 저희에게 나올 겁니다. 한번 쳐보죠. max min의 2,3, max 9,10 하고 Shift 엔터를 누르면 9가 나오겠네요. 맞나요? 네. 2,3의 민이 2고 9,10의 민이 9니까 9와 2의 맥스는 9. 맞네요. 네. 자, 그럼 다시 익스프레션 두 가지 다뤘다 그랬죠. 프리미티브 익스프레션, 그 다음에 콜 익스프레션 두 개를 다뤘고 이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개념적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변수와 이름입니다. 변수와 이름. 값 자체는 이 값이 3이든 5든 7이든 그게 실생활에서 어떤 의미가 있지 않아요.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값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바로 이름을 붙이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 김춘수 시인의 이런 시 아시나요? 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밸류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variable이 되었다. 네,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값 자체로는 의미가 없지만 그 값에 내가 이름을 부여했을 때 그건 실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을 되게 잘 지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함수 이름이 max였잖아요. 이름을 보는 순간 그 함수가 뭘 할지 알 수가 있어요. 이름을 잘 지었다는 뜻입니다. 구현을 까보지 않아도 돼요. 이름만 봐도 바로 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정말 의미 있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잘 드러나게 짓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이름을 할 때 이제 규칙들이 있어요. 뭐 문자도 쓸 수 있고 숫자도 쓸 수 있고 언더스코어는 쓸 수 있어요. 그 밑에 바가 밑으로 내려간 언더스코어는 쓸 수 있는데 그냥 바는 쓸 수 없습니다.
그냥 반은 뭐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기호랑 헷갈리니까 안 되고 언더스코어는 이름에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케이스 센시티브하다. GSDS 대문자랑 소문자는 다른 이름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empty space, 띄어쓰기를 하는 순간 이름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름 잘 짓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름으로 우리가 아무거나 막 이 규칙을 만족한다고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파이썬이 내부적으로 이미 예약해 놓은 이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true라는 이름은 이름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파이썬에서 내부적으로 논리 연산에 쓰는 값으로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중복돼서 쓸 수가 없어요. 이러한 값들이 좀 있고, 뭐 if, for 이런 것들 다 정상적인 단어긴 하지만 파이썬 내에서 어떤 문법적인 의미를 지니도록 예약이 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variable의 이름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value에 정말로 숨을 불어넣는 작업을 할 텐데, 자, 값이 있었어요. value가 있었고 이름이 있었어요. 이름과 값 사이에 매치를 시켜줘야겠죠. 매치를 시켜줘야겠죠. 그 작업이 뭐냐면 어사인먼트입니다. 어사인먼트. 그렇게 어사인먼트가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베리어블을 갖게 되는 거죠. 이름과 값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쳐볼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자, 템프 셀시어스. 이름을 보면 그냥 섭씨 온도라는 느낌이 들죠. 섭씨 온도. 31.0이라고 클릭을 한 다음에 Shift 엔터를 쳤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 게 뭐냐면 어사인을 한 거예요. 31.0이라는 float 타입의 value를 temp celsius라는 이름에다가 어사인을 함으로써 그 두 개 사이에 링크가 지어지고 바인딩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자, 왼쪽에 있는 건 이름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값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영어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temp celsius is assigned the value 31.0.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여기 equal이라는 기호가 있잖아요. 이게 결코 프로그램에서는 같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assign 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왼쪽으로 화살표를 날린다는 개념이 오히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이제 equal이라고 써져 있지만 equal이 아니라 사실은 왼쪽으로 화살표를 날리는 개념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실제 진짜 그럼 equal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네, 이걸 두 개 쓰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쓰면은 진짜 같다는 표시거든요. 이건 나중에 저희가 보도록 하고, 지금 이렇게 equal 하나만 썼을 때는 assign입니다. assign. 이거 진짜 기억 잘 해주셔야 돼요. assign입니다. 그리고 자, 어사인먼트를 할 때 이렇게 이름 하나랑 밸류 하나만 하지 않아도 동시에 막 이름 두 개, 밸류 두 개 이렇게도 어사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x, 일단 그 전에 이거부터 하죠. 어사인먼트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템프 셀시어스를 그냥 쉬프트 엔터를 쳤어요. 31.0이 나왔네요. 지금 바인딩이 서로 생겼기 때문에 이제 템프 셀시어스라는 이름을 파이썬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31.0을 가져오게 됩니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두 개를 한 번에 정의하는 것도 볼까요? 1, 이렇게 하면은 1은 x에 어사인되고 2는 y에 어사인되는 식으로 어사인먼트 스테이트먼트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뭐 x는 1, y는 2 이런 식으로 각각 들어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했네. x나 y를 원래 2,1로 하고 싶은데 1,2로 했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스위치해도 돼요. x, y를 이렇게 y, x 이렇게 해놓으면은
약간 트리키하지만 y의 값이 이밸류에이션 돼서 x에 들어가고 x가 이밸류에이션 된 결과값이 y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 x가 2가 되고 y가 1이 됐네요. 서로 쉬프트가 됐네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사이먼트를 여러분들이 다 해보셨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좀 더 얘기해보면, 자, 한번 어사이먼트가 되면 그 다음부터 파이썬이 variable의 이름을 보게 되는 순간 그 variable의 이름과 어사인된 value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익스프레션을 이제 여러분이 쳐보세요. temp 셀시어스 플러스 5 나누기 10 이렇게 되면 파이썬이 얘 아까 어사인 됐는데 뭘로 했지? 하고 딱 보니까 31.0이에요. 그럼 31.0을 이밸류에이션하고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니까 0.5. 31.0 플러스 0.5는 31.5가 되겠네요. 그래서 사람은 이름을 보지만 프로그램은 그걸 계속 값으로 바꿔준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프로그램 할 때 베리어블 쓰면 너무 편한 게, 나는 템프 셀시어스라는 그 의미를 가진 그 이름을 바탕으로 내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은 실제 값으로 대입해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값이 뭐였는지 기억을 안 해도 돼요. 이름을 통해서 추상적인 의미만 파악하고 있어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값들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리어사이먼트가 가능하다. 뭐냐면 이제 템프 셀시어스를 한번 31.0으로 했다고 얘네들이 평생 서로 못 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시 이런 식으로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면 템프 셀시어스랑 31.0은 이제 빠빠이 하는 거고, 새로운 친구인 마이너스 15.2라는 친구가 다시 템프 셀시어스에 어사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수죠. 상수가 아니고, 그죠? 상수는 한번 값이 정해지면 바뀔 수 없겠지만 변수는 언제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친구다. 그래서 템프 셀시어스 마이너스 15.2 이렇게 하면 셀시어스 클릭하면 자 마이너스 15.2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변수다. 이번 모듈이 끝났습니다. 자, 서머리를 해보죠.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익스프레션들을 타이핑을 해서 그거를 이밸류에이션한 결과를 봤습니다. 익스프레션을 타이핑하는 건 우리고 그 타이핑한 것이 결국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썬 언어 문법에 맞는 표현들이기 때문이죠. 그걸 쳐서 우리가 Shift 엔터나 Ctrl Alt를 누르면 그 값들이 그 프로그램이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거쳐서 이밸류에이션이 돼서 이밸류에이션 된 결과값이 저희에게 모니터를 통해서 보이게 되는 걸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익스프레션에는 프리미티브 익스프레션도 있고 콜 익스프레션도 있다 그랬죠. 콜 익스프레션에는 뭐 함수를 부르는 건데 함수 안에 또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퍼레이터와 오퍼랜드가 나뉜다. 오퍼레이터는 기호 혹은 함수 이름들로 나타낼 수 있고 오퍼랜드는 그 기호나 함수가 취하는 값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value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다. 근데 타입은 value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value를 통해서 어떤 연산을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문자열을 가지고 플러스 연산을 하는 거랑 숫자를 가지고 플러스 연산을 하는 건 똑같은 모양을 가진 플러스지만 전혀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 의미가 없는 값들에게 의미를 불어넣어주는 정말 중요한 작업이 네이밍이고 네임과 값들이 함께 엮이게 되는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면 variable이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어사이먼트가 무지하게 중요하고 equal이라는 기호는 절대 같다가 아니라 사실상 왼쪽으로 화살표 날리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10초만 있다가 마지막 모듈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